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API에 대해 발표에 대해 김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합성어인데요. 프레임과 워크의 합성어입니다. 일단 프레임은 틀이나 규칙 혹은 법칙을 말하고요. 워크는 저희가 알다시피 일하다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일정한 형태의 틀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규칙을 정하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그 프로그램의 거의 뼈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솔직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도 빠르게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할 때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그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안에는 개발 표준 가이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스크립트 작성 규칙 혹은 디렉터리 구조가 있고,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나 사이트의 전반적인 기능을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저희가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이나 그런 거나 세션 관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런 것도 다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일단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스트러츠와 스프링이 있고, 파이썬은 비장고,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ode.js, React, 그리고 Vue.js가 있습니다. 일단 자바 프레임워크에는 스트러츠가 있는데, 이 스트러츠는 일단 스프링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온 프레임워크인데, 이 스트러츠는 웹 어플리케이션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쓰고 PC도 쓰기 때문에 웹이랑 모바일 다 해야 되는데, 스트러츠는 웹 어플리케이션에만 특화된 프레임워크로 웹을 좀 더 쉽게 확장하고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초보 개발자가 사용하기에는 스트러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웹도 가능하고 모바일도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혹시 아시나요? 엔터프라이즈 개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좀 더 큰 개발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IOC가 있는데, IOC는 이제 개발자가 모든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객체에다가, 원래는 개발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컨테이너나 기능들을 제어했다면, 스프링에서는 빈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빈에다가 제어권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 빈에다가 저희 개발자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넣으면 이 빈이 객체는 객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해서 자동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빈, 개발자가 하나하나 제어권을 안 해도 되고, 빈에다가 넣으면은 이 빈이 컨테이너나 객체에다가 기능을 실행시켜줍니다. 그거를 IOC라고 하는데, IOC 기능이 있고, 컨테이너를 제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있는 비장고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도 사용자 인증이나 사용자 관리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파이썬도 쉬운 만큼 단점이 많은데, 그 단점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도 비장고를 이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앵귤러, 리액트, 노드.j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트.j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모바일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라이브러리이자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안에 원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리액트.js는 프레임워크 기능도 하는 동시에 라이브러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앵귤러.js는 구글에서 만들어서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단순화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저희가 사용할 때 따로 객체의 타입을 만정해 주잖아요.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적 타입 체크까지 추가한
좀 더 C 언어처럼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타입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코딩을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객체구나, 이건 변수구나, 이렇게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Node.js는 결과 없이 기다리지 않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고, 서버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프레임워크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의 도구들의 모음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쉽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규약을 지키되 자유로운 부분은 라이브러리에서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 정적 라이브러리는 그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에 같이 저장을 해서 그냥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적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적 라이브러리는 필요할 때마다 라이브러리에서 기능을 꺼내서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퍼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개체인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API가 있으면 미세먼지의 데이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API가 있고, API가 있으면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API를 사용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API는 여기가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 기능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API에서 그 사용할 프로그램을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 이거 필요해 이러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API입니다. API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뭐 지도라든가 날씨라든가 미세먼지, 교육, 교통상황, 복지, 그런 많은 API들이 있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출입구 역할까지 해서 보안까지 기능이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접속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API는 이런 데이터 보점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무료 API를 가질 수도 있고, 그 API 키 값을 가져와서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